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국내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 개장 전에 봐야 될 중요 이슈들 좀 더 뽑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가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채권 시장에서는 영국이 좀 문제를 좀 일으켰었고 거기에 강달러의 원자재가 좀 전반적으로 재고가 축소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그날을 임시 이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장이 휴장을 하게 되는데,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움직임들은 미국 증시 휴장인 날은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도 좀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은 이 움직임들이 좀 제한적이죠. 이 두 부분이 겹쳤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이슈, 사실 이 유럽에서 채권 금리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부분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사실 가격이 올라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냐, 이 한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원자재라든지 채권 금리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이고, 도리어 미국에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죠. 연준위원들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 좀 더 더디게 가자라는 게 거의 한 목소리였거든요. 이 시간에 몇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과 연준위원들 FOMC를 살펴보면 좀 더 보수적인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무조건 기울게 되거든요. 고용과 경제, 그리고 물가와 달러, 그러니까 채권 금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더디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발언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열렸다라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낮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하락하거나 이런 정도의 모습들이 펼쳐졌을 텐데, 우선 휴장을 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열려 있었고 이 주식 시장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를 좀 돌아서 살펴보면 외국인이 우선 긍정적인 부분들은 5일 동안 열심히 샀습니다. 1월 2일 날 사실 시장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보합이지만 상승을 해주면 상당히 좀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제가 그날 이 방송에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3일부터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일 동안 외국인이 열심히 사줬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줬죠. 상당히 반가운 외국인의 귀환이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중간에 올라가는, 실적 발표한 날 실적 발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요.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7,500억이나 샀고요. 거래대금도 11조인데 문제는 지수가 상승을 별로 못했어요.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강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0.8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0.85% 아니고요. 1포인트도 사실 못 올라가는 거의 보합권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에 기관과 개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기관의 매도다 그러면 기관은 이제 파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만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대부분 좀 순매수를 많이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순매도로 전환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금융투자가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해서 연초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다. 단기 차익 실현을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이런 종목들 순매수를 했는데,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CES에서 최태원 회장과 진수랑 CEO의 이런 만남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기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이 현상이 있었죠. 어제는 뭐 상승을 못했습니다만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아서 상승을 했느냐? 사실은 핑계를 붙일 수 있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찍었고, 메모리 업황도 더 나빠지기 힘들고, 여기에서 이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 결국은 납품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들을 붙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수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를 사는 성격으로 삼성전자를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코스피 시장도 2,400선에서 2,500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수를 사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좀 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과 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일 연속 샀고요. 작년 연말에는 굉장히 증시가 부진했었죠. 거래대금이 6조 원대 있었고 5조 원대도 한 번 있었습니다.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은 5조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래대금도 회복을 했습니다. 1월 3일부터 8조 원대, 9조 원,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가 10조 원이었고요. 어제가 11조 5천억입니다. 거래대금도 좀 올라가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차트상으로 좀 보더라도 61선 위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1선은 2,580선 80포인트 정도거든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매물대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 긍정적인 현상들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 어젯밤에는 휴장을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게 안 그래도 국내에서도 미국 증시 많이 투자하시면서 제일 많이 보시겠지만 반도체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 봐야 되고요. 이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많이 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한국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것은 이제 외국인의 돈이 국내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장에서의 이런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국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은행으로 잡아봤고요. 은행의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배당에 좀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이제 유럽 증시에서도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았었고 또 국내에서는 이와 또 별개로 계절적인 영향을 또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가 작년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밸류업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10년 넘게 갇혀 있었던 박스권 뚫어주면서 은행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이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은행주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순이익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면서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은행주들 사이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는 은행 인덱스는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하락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밸류업 기대감 가지고 은행주 많이 샀는데 밸류업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지주 4사, 네 곳의 4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조금은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상회하면 좋은데 이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 10월과 11월에는 여신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좀 가파랐습니다. 근데 12월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감을 해야 되고요. 실적도 정리를 해야 되는 금융사들 대체적으로 12월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휴가 많이 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여신 성장에 대한 속도가 조절이 됐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되면 은행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죠. NIM이 줄어든다. 기준금리 인하되면서 마진율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기준금리 인상된다고 굉장히 커지고 인하된다고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이 정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되면서 이 마진율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대체자산 평가 손실 연말에 대부분 반영을 하죠.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진행됐던 은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손실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면서 순이익이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순이익이 근데
많이 하회하진 않아요. 소폭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은행주들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상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굉장히 크게 많이 갉아먹는 그런 일들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죠.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달러 채권이라든지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은행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에 대한 은행 지표, 근데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지주 4사의 이 달러 환율에 대한 민감도 10원당 한 3bp 정도 이상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bp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미미하다. 그러니까 150원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CET1이라 그래서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좀 많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려감들도 사실 있었어요. 은행의 여러 가지 이 은행이 지켜야 되는 그런 비율들, RWA라든지 CET1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영향력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는 자본 증가 그리고 RWA를 관리하면서 1분기에는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평가 손실도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감들이 있었다라면은 1분기에는 이 RWA도 관리를 하고 자본 증가도 있었고, 금융당국에서도 RWA 기준을 더 강화시키기에는 힘들어요. 항상 금융당국이 은행주들에 있어서는 리스크의 요인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좀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1분기에는 실적 정상화가 되고요. 그러면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우리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이 적극적인 RWA를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지표 관리 좀 잘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표 관리 잘 했었고, 여기에서 또 비금융사 계속적으로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죠. 비금융사 결국은 인수를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할 텐데, 이 비금융사 인수 등으로 인해서 이익에 대한 증가세, 그리고 은행에서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다변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 전략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고점이 17,000원이었고요. 지금 15,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분기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에 사실 매물이 좀 많았던 가격이죠. 16,500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되겠고, 지금 이익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도 좀 미미하면서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자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건설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사실 제가 이 시간에 건설주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조정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건설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이고, 그동안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언급을 좀 쭉 해주셨었는데요. 좀 세부적인 업데이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건설사들 25년도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인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실적 개선도 25년도 상반기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이 원가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많이 올라갔고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건설 원가가 떨어지질 않거든요. 거의 한 1년 사이에 30% 이상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원가율, 그리고 건설 경기의 개선, 수도권은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만, 수도권은 회복이 됐죠. 근데 문제는 수도권이 회복이 된 이후에 신규 착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도권, 서울과 서울에 굉장히 근접한 이 수도권 부근을 제외하고, 이 사실 서울이 회복이 되면 수도권이 회복이 되고요. 수도권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세가 지방으로 이 확산이 좀 돼야 되는데, 지방 확산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울만 건설해서는 수도권 중심 건설사들, 서울이 좋아진 건 맞는데 그 이외에도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확산이 좀 미미하다라는 점. 그래서 4분기에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냐, 많이 하회하냐, 이런 차이에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버리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5년 가이던스도 보수적인 커버리지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에는 굉장히 좀 악재죠.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데 25년도 실적 가이던스 커버리지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사들이 커버리지하고 있는 25년도 건설사들의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보수적으로 한다라면 주가는 사실 미래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25년도 분양 물량 가이던스는 24년과 유사하겠지만 서울 지역 그리고 거의 서울과 근접한 이런 수도권들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러면 계속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년도는 좀 보수적인데 25년도 상반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데 미분양 충당금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분양은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분양이 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데 25년도 초보다는 25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계속적으로 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미분양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면 돈도 들어오지만 충당금도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5년도 하반기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5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도 그렇고요. 주가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반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싸다라는 점이죠. 근데 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는 점은 추세적으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우선 있고요. 12개월 예상 PER이 4배가 안 돼요. 3.7배 정도 수준이고요. 굉장히 가격이 싸다라는 점.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4배 중반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매출액이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건설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 9%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거의 바닥권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으로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길게 봤을 때는 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때는 빛이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와 목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기아가 두 가지 부분이 주목을 받았었죠. 우선은 현대차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국내 투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레포트들 나온 거 보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의 이런 레포트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기아 같은 경우 이런저런 악재를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12월에 원화가 가장 약세가 됐기 때문에 이때 수출 제일 많이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도 그렇고 10월과 11월이 12월보다 훨씬 자동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를 온전히 다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금년에 유럽과 미국이 좀 어려웠죠. 특히 유럽이 많이 어려웠고 미국에 대한 성장은 25년도는 좀 제한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아와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점유율 상승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점유율 상승했다라면 결국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시기에 조금 더 빨리 이 미국 시장에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 맞춰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가격 전략은 좀 긴 호흡으로 기아도 마찬가지로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까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자, 상무님의 종목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밸류업과 그리고 배당, 그리고 이익에 대한 증가와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이 좀 미미한다는 부분, 은행 쪽에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목표가 16,500원 제시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건설입니다. 아직 건설이 확실하게 기지개를 펴진 않았지만 지금 저평가 매력과 올해 성장 매출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는 괜찮은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21,000원.
자, 마지막으로 완성차 쪽에서는 작년 12월에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완성차 기아이고요. 하반기 보면서 1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